이번에는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설명으로서 나토 사령관은 왜 미군 대장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시부터 미군과 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와 한미동맹입니다. 나토의 최고사령관도 미군 대장입니다. 그런데 왜 나토는 미군 대장을 자국 대장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번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소련과 동유럽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2개국이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나토는 해체되지 않은 채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현재 29개국에 달합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북대서양 이사회 North Atlantic Council입니다. 이것은 회원국의 상임대표로 구성되는데 나토 본부에서 매주 대사급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2회 이상의 장관급 회의를 가지며 정상들 간의 회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 조직은 제가 표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경우 특이한 것은 핵계획단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나토에 배치되어 있고 그것을 함께 사용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유사시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훈련도 함께 합니다. 당연히 나토는 정치조직 이외에 군사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조직을 표로 나타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나토 군사조직의 핵심은 동맹작전사령부 ACO, Allied Command Operation입니다. 이것은 회원국이 제공하는 군대의 운용, employment를 책임지는데요. 예하의 합동군 사령부와 공중, 지상, 해양의 구성군 사령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은 사성 장군인데, 미군 사성 장군인데 유럽 동맹군 최고 사령관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에서 한미연합사령부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동맹군 최고 사령관은 평시부터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현재 4만 명 정도의 나토 대응군, 나토 리스폰스 포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군, 공군, 해군 특수전 부대로 구성되어 있고 동맹군 최고사령관 휘하에서 군사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나토의 경우 한미동맹과 유사하게 작전 통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성군 사령관과 부대 간의 문제이고 나토 최고사령관, 동맹군 최고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작전지휘, Operational Command, OPCOM입니다. 이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보다 훨씬 권한이 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전지휘는 작전 통제에 비해서 자신이 임무를 스스로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사령관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업을 지시할 수 있고 전 평시를 막론하지 않고 제공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6.25 직후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했던 권한과 유사하며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반성 차원에서 유념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토에서는 이런 작전 지휘든 작전 통제든 그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었고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작전을 실시하면 당연히 작전 통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연합작전에서 지휘 통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휘 통일을 위한 작전 통제는 당연하며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토와 한미동맹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토와 한미동맹은 당연히 유사점과 상위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토는 29개국이고 국 간의 다자 동맹이고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 간의 이자 동맹입니다. 나토는 평시 상황이지만 한미동맹은 지금 휴전 상황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는 한미연합사 이외에도 유엔군 사령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경우에도 핵 및 저뢰식,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유사시 지휘 통일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별로 넉넉하지 못해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에 가면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산에 가면은 짐승을 잡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보면 토끼를 잡고, 꽁을 보면 이제 꽁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 쭉 하면서 이 차를 타고 집차를 타고 이렇게 순찰하다 보면 꽁이 가끔 날아다닙니다. 근데 사실은 상당한 계급에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꽁이 날기만 날면 저걸 어떻게 잡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한번 이제 집차를 타고 순찰을 가는데 꽁이 막 앞에서 날아가요. 근데 그때 사실은 꽁이 잡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렸을 때 이 만든 습관, 이게 이제 겨우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진짜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토와 한미동맹 모두 단일의 사령부가 군사위원회의 전략 지침을 받아서 군사력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하에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의 구성군 사령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합 참모를 편성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동맹을 주도하는 미군에게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부여하고 다른 회원국이 부사령관을 담당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토는 대신에 핵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핵 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무기의 소유권은 미국에게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계획단을 통해서 계획 또 훈련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 공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핵 우산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체제입니다. 한미동맹의 경우에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과 달리 나토의 동맹작전사령부에는 평시부터 나토 대응군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의 경우에는 방어준비 태세 3이 되기 이전, 데프콘 3이 되기 이전에는 작전계획이나 연습은 하지만 실제 병력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평시에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권은 나토 사령관에 비해서 아주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토와 한미동맹의 군사지휘체제를 비교해 볼 경우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 체제가 나토의 동맹작전사령관, 동맹군 최고사령관의 체제보다 주권 침해가 소지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토는 미군인 동맹군 최고사령관에게 회원국에 대한 작전 지휘 권한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권 침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토가 용어대로만 하면 주권 침해 소지가 더 큰 거지요. 한미연합사령이 행사하는 것은 나토 동맹군 최고사령관보다 작은 작전 통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토에 비해서 주권 침해 정도가 적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나토는 한미연합사령부와 달리 미군의 주도성이 약하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토는 실제로는 한미 동맹보다 더욱 군사조직의 체계성이 크고 미군 대장인 동맹군 최고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보유 및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지금까지 현 군사체제의 근간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변화가 많았고 또 변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1994년도에는 평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년 동안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미군 사령관이 작전 지휘 권한으로서 유럽 동맹군의 모든 군대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미군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유럽은 안보를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은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든 한미 동맹이든 연합사령부를 유지하는 목적은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주권 침해라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에서 감정적인 시각에서 한미연합사 체제에 접근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변화를 추구해서는 곤란합니다. 전쟁 억제와 유사시 전쟁 승리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느냐 차원에서만 봐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유행군 사령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